총리님, 소득주도 성장을 왜 하는 겁니까? 네, 기존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등으로 성장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나의 종합정책으로 내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개념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가계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의 확충, 그래서 불행하게 실업이 된다든가 또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했을 적에 안전을 망을 갖춰서 그런 급격한 불행을 완화해 드리는 이런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서 소득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데 목적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렇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또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결과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형 이념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알바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 양극화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들의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문제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EITC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2년간에 29% 올랐죠. 이분들한테도 뭘 해줘야, 이렇게 올려줘야, 소득을 올려줘야
소비가 창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해서 지금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자들 모시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23일,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죠. 이처럼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절망 성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22만 4천 명에 달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더 늘어서 130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업 취업자 그리고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각종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최대란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주신 말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분배 구조 악화에는 1분위 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 1분위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아까 30, 40대 고용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 30,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30,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90%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자를 많이 붙이셨는데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요. 외환보유액 사상 최다로 올랐고요. 국가 부도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내년에는 OECD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내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금년 얘기죠.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